판결자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을 다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갖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유용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법 김지원입니다. 항상 건강하시지요? 우리 선생님들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스스로 앞서 나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태까지 공부하신 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자주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교재 270쪽에 보시면 법률행위의 대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법률행위의 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요. 그러나 우리가 비진입 표시라든가 통정의 표시, 차고, 사기, 강박과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요 오히려 조금 더 어렵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데요. 대리라고 하는 것은 개념만 잘 잡으시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그럼 대리를 따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법률행위의 대리라고 하는 거, 법률행위를 대리한다는 얘기는 법률행위를 대신한다는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의 대리라고 하는 것은요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거. 그러면 270쪽에 대리제도의 뜻이 나와 있죠. 그러면 민법에서 말하는 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민법상 대리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민법상 대리 개념인데요, 민법에서 말하는 대리는 직접 대리를 갖다가 민법상 대리라고 하고, 간접 대리는 민법상 대리가 아닙니다. 간접 대리는 민법상 대리가 아니고 상법상 위탁매매업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대리는 본인갑으로부터 일정한 지위 또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 대리인이 본인갑과 상대방 병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아서 직접 본인이 모든 걸 가져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민법상 대리, 직접 대리를 말하는 것이고, 간접 대리는 이거는 상법에서 말하는 위탁매매업이라고 그랬어요. 본인갑으로부터 일정한 지위 또는 자격을 갖다가 부여받은 자 행위자 을이 을 자신의 이름으로 상대방 병과 의사표시를 갖다가 하거나 받아서 이때 을이 직접 받고 그 다음에 갑에게 떠들려주는 게 이게 바로 상법상 간접대리 위탁매매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상 대리는요 직접 대리로서 현명주의가 적용이 된다. 현명주의. 상법상 간접 대리는요 현명주의가 아니고 비현명이 적용이 된다. 따라 직접 이렇게 본인이 모든 걸 갖다가 가져가는 게 민법상 대리인데요. 요 간접 대리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직접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271쪽에 보면 대리제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리제도에 있어서는요 의사표시를 갖다가 대리인이 하지만 효과는 의사표시를 갖다가 저지르지 않은 본인이 모든 걸 가져가기 때문에 의사표시자하고 권리기속자가 분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의사표시는 대리인이 했지만 발생된 권리와 의무는 의사표시를 갖다가 저지르지 않은 본인이 모두 가져간다는 점에서 일반적 법률행위와는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표시자하고 권리기속자가 다르다. 분리가 된다. 그 다음에 대리의 삼면관계. 자, 본인갑으로부터 일정한 지위 또는 자격을 갖다가 배받는 요 1번 관계가 대리권 관계죠. 그 다음에요 대리인과 상대방 병이 본인갑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아서 주고받는 관계를 갖다가 우리는 대리행위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요 상대방 병과 본인갑 사이의 권리의무관계, 요 3번 관계를 우리는 대리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리권 관계가 있고 대리행위 관계가 있고 대리효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요 대리행위의 당사자는 을과 병이니까 본인갑은 대리행위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1차적 기능은요 1차적 일반적 우선적 기능은요 사적 자치를 스스로 확장하는 데는 거예요. 확장. 사적 자치를 스스로 넓혀가는 것은요 법정 대리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임의 대리에서 강하게 나타나죠. 자기가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갖다가 스스로 넓혀가는 걸 갖다가 사적 자체의 확장이라고 하고, 확장은 임의 대리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2차적 기능이 있습니다. 사적 자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때로부터 안타깝게 제정신이 아닌 의사 무능력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적 자치를 다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충해 주는 거죠. 국가가 채워주는 거니까 보충 기능은 법정 대리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은 1차적으로 사적 자체의 보충에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어디까지나 자기가 스스로 넓히는 거니까 임의 대리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임의 대리에서.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 대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리의 본질은요. 의사표시를 누가 하느냐 이거죠. 대리에 있어서 의사표시는요.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과 대리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리인이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야. 본인 갑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갖다가 매매 좀 해주세요 라고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갖다 주게 되면 이때는요.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갖다가 받았으니까 그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거니까 방해받는 게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대리에 있어서 의사표시는 대리인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3번 대리인 행위설이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는 민법 제116조 1항에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표시가 흠결이 있거나 하자, 사기강박이 있거나 또는 선의, 악의, 과실의 유무로 문제가 됐을 때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해서 대리인 기준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본인의 지시를 갖다가 받아서 대리인이 의사를 갖다가 표시를 했을 때는 대리인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사자로서 심부름만 한 거니까 본인의 지시를 갖다가 받았을 때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나와 있습니다. 대리 허용 여부죠. 이 대리라고 하는 것은요. 의사표시를 갖다가 대신하는 거니까 의사표시가 아닌 것들은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표시로서 대신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대리가 인정이 될 것이냐 인정되지 않을 것이냐 대리 허용 여부인데요. 이때 대리가 허용되는 것은요. 재산행위는 대리가 가능하죠. 재산행위는 요거는 언제나 대리가 가능합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대리 금지 특약만 없으면 재산행위는 언제나 대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요. 가족법상의 신분행위가 있어요. 가족법상 신분행위 요 가족법상 신분행위는요. 의사표시를 저지른 자가 직접 그 효과를 가져가는 게 원칙이니까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할 수가 없다. 예외적으로 대리가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서 대리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재산행위로서의 성질을 딱 겸하고 있는 경우 바로 부양청구권 행사입니다. 이 부양청구권 행사는요. 이거는 대리가 가능한 거예요. 3살짜리 아이를 갖다가 부모가 유기를 했다. 그러면 그 3살짜리 아이는요. 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당신들이 나를 갖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부양해야 됩니다. 이런 말 못하죠. 따라서 부양청구권 행사는요. 예외적으로 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혼인이라든가 유언이라든가 약혼이라든가 입양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당연히 대리 못하는 것들이에요. 대리 못한다. 자, 그 다음에요.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준법률행위인데요.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 보지를 않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갖다 가지고 있으니까 대리가 가능한데요. 준법률행위는 요거는 새로운 걸 딱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법 규정이죠. 따라서 준법률행위는 법 규정에 해당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준법률행위는 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대리가 안 되고 예외적으로 준법률행위 가운데서 의사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경우 그래서 의사표시 규정을 갖다가 유추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외적으로 대리가 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냐 의사의 통제 그래서 이 의사의 통제라고 하는 것은요 각종 최고 거절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관념의 통제 요 관념의 통제는요 각종 승인 승낙 통제와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은 예외적으로 대리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 규정에 불과한 것이고 의사표시 그 자체가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대리가 아니죠. 따라서 대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리가 못 되는 것도 우리가 아울러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의사표시 규정을 따라 적용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가 사실행위라고 하는데요. 순수 사실행위가 있고 혼합 사실행위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순수 사실행위는요. 매주가가 있었습니다.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과 같은 거.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은요. 대리 절대 불가능한 거요. 그 다음에요. 혼합 사실행위로서는 어떤 게 있어요? 부사 선물변이 있었죠. 그래서 부부의 동거, 사무관리, 무주물 선점,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 변제와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 대리가 안 돼요.
자, 그래서 부부의 동거 대리 못하죠. 사무권리 대리 못하는 거예요. 무중물 선점도 점유를 요건하니까 대리가 안 되죠. 물건의 인도도 점유의 인도니까 대리가 안 돼요. 변제는 단순 채무 이행이죠. 그래서 변제는 대리가 되는 게 아니고 심부름꾼 사자가 가능한 거야. 그러나 대물변제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 대물변제는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거니까 대물변제를 따 대신하는 것은 이건 대리가 가능하죠. 아울러서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준법률행위에서 의사표시 규정을 갖다가 유추 적용하지 못하는 순수사실행위로서의 매주가, 그 다음에 혼합사실행위로서의 부사선물변은 대리가 안 된다. 변제는 사자는 가능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준법률행위 가운데서 의사표시 규정을 갖다가 유추 적용할 수 있는 의사의 통지라든가 관념의 통지는 예외적으로 대리가 가능하다.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간접점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간접점유는요, 점유죠. 점유는 이거는 스스로 점유하는 것이니까 간접점유는요, 대리 자체가 허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유와 관련된 건 전부 다 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불법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법행위는 법 규정에 의한 거죠. 따라서 칼로 찌르고 불 지르는 거니까 이건 대리가 되는 게 아니고 예외적으로 사자가 가능합니다. 그 맨 밑에 보시게 되면 대리할 수 없는 행위를 따가 대리를 저질러 놓게 되면 그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지 우리끼리 유효로 하겠습니다.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바뀔 수가 없어요. 혼인을 갖다가 대신했다. 그건 유효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274쪽에 보시면 대리와 구별해야 될 제도가 있습니다. 간접대리라고 하는 것은요, 민법상 대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 말하는 민법상 대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직접 대리를 말한다 그랬어요. 직접 대리. 본인 갑으로부터 일정한 자격을 갖다가 부여받은 대리인이 본인 갑의 이름으로 상대방 변과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아서 능동대리 또는 수동대리죠. 본인에게 직접 간다 그랬어요. 이게 민법에서 말하는 직접 대리입니다. 그러면 상법에서 말하는 간접 대리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위탁매매업이요. 본인 갑으로부터 일정한 지위를 갖다가 받은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을 행위자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의사표시를 갖다가 주고받고 요때 되돌려주는 거.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현명주의가 적용이 되느냐, 현명주의가 아니고 비현명이냐, 직접 가느냐 아니면 직접 가지 못하느냐, 요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대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법인의 대표죠. A라고 하는 사단법인 또는 A라고 하는 재단법인 단체가 있고요. 대표권을 갖고 있는 대표이사, 대표기관이 법인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의사표시를 다 주고받으면 법인이 가져가죠. 따라서 여기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대리는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대신해서 의사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대표는 법인 단체를 갖다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해서 의사표시를 갖다가 하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이때 차이점은 뭐냐? 요 대리인의 점유불법행위는 대리인 자신의 점유불법행위가 되고 대표기관의 점유불법행위는 법인 자신의 점유불법행위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리와 대표는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표시를 갖다가 대신해 준다. 그 다음에 그놈의 이름으로 현명이 됐으니까 의사표시하지 않은 것들이 전부 다 권리와 의무를 다 가져간다. 그러나 차이점은 뭐냐? 점유불법행위인데요. 대리인은 본인과 떨어져 있는 독립된 존재고요. 법인의 대표기관은요, 법인 그 자체에 붙어있는 기관에 불과한 거죠. 따라서 대리인 자신의 점유불법행위는 본인의 점유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데 대표기관의 점유불법행위는요, 법인 본인이 점유불법행위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요, 사자는요, 본인으로부터 지시받아서 그 심부름만 하는 거죠. 대리는 그게 아닙니다. 민법상 대리는요, 의사결정을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대리인이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근데요, 사자라고 하는 것은요, 사자는 지시받는 거죠. 본인 갑으로부터 일정한 지시, 요 지시를 갖다가 받아서 을이라고 하는 요 심부름꾼 사자가 요 상대방한테 의사표시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 따라서 요 사자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은 본인 갑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자에 있어서 이 본인은 모든 것을 갖다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니까 완전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 사자는요, 능력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의사 능력 따지지 않습니다. 심부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요, 요 민법상 대리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하죠. 따라서 대리인은요, 책임을 지는 자는 아니니까 행위 능력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민법 제117조에 하게 되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로서 행위 능력이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의사표시를 했다가 대신하는 거니까 의사 능력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때 발생된 것은요, 본인이 가져가죠. 따라서 이때 본인이 가져가니까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본인은 의사 능력이라든가 행위 능력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권리 능력,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한다, 의사결정은 본인이 한다. 따라서 본인은 권리 능력을 딱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대리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의사 표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때 대리인은요, 대리 행위의 당사자가 대리인이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되면은요,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리인 자신을 갖다가 기준으로 결정하겠죠. 그러나 이때 본인이 지시한 걸 갖다가 10억에 팔아라 그랬는데 0 하나 잘못 써가지고 1억에 팔겠습니다 이렇게 잘못 표시하게 되면 이때는 본인이 결정한 내용하고 상대방이 전달받은 요 표시하고 요걸 갖다가 비교한다는 거죠. 요 사자가 표시한 것을 갖다가 사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본인 기준. 이 정도만 우리 선생님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본인은요, 요약자죠. 요약자는 권리가 없고 의무만을 부담하기 때문에 대리에 있어서 이 본인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져가죠. 따라서 요 대리에 있어서 이 본인은 권리와 의무를 갖다가 동시에 가져간다는 점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요약자 본인은 의무만 부담하고 권리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읽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대리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임의대리하고 법정대리는요, 이 의사표시가 있느냐 없느냐, 의사표시의 유무로 결정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의사표시로서 내가 스스로 뽑게 되면 임의대리고요. 내가 그 의사표시를 하지 못해서 법원이 법규정에서 뽑아주는 걸 법정대리 그래요. 그래서 임의대리하고 법정대리의 구별은요, 의사표시의 유무로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수권행위 있으면 임의대리, 수권행위가 없이 법원이 뽑아주게 되면 법정대리죠. 그 다음에 능동대리하고 수동대리입니다. 능동대리는요, 대리인을이 상대방 병한테 하는 의사표시, 수동대리는요, 상대방 병으로부터 대리인이 받는 거죠. 따라서 이때 능동대리는 하는 경우고 수동대리는 받는 건데요. 이때 능동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대리인이 갑의 이름을 현명하게 되고, 수동대리는요, 받는 거니까 상대방이 갑의 이름을 현명하게 되는 것. 따라서 현명을 누가 하느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권대리라고 하는 게 있고 무권대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권대리하고 무권대리는요, 대리권의 존재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 유권대리는요, 본인의 이름으로 저질러 놓고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저질러진 것은 전부 다 본인에게 직접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무권대리라고 하는 것은요, 대리권이 없이 저질러진 것이고, 대리권이 없이 저질러진 것은요, 확정적 무효가 아니고 본인 추인 여부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추인 거절이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무권대리는 무효가 아니고 불확정적 무효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대리의 삼면관계에서 대리권 관계가 나옵니다. 이 대리권 관계는요, 본인값과 대리인 사이에서 자격을 주는 관계죠. 자, 그래서 이 대리권 관계에 있어서는 누구와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본인값으로부터 일정한 지위 또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 대리인이 이때 갑의 이름으로 상대방 병과 의사표시를 갖다가 하거나 받아서 본인이 직접 가져가는 거. 요 1번 관계를 갖다가 우리는 대리권 관계 그랬어요. 대리권. 이 대리권 관계. 그 다음에 대리인과 상대방 병 사이에서 의사표시를 갖다가 대신해주는 요 2번 관계를 갖다가 우리는 대리 행위 관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요 상대방 병하고 본인값 사이에 권리와 의무 관계가 있죠. 이걸 대리 효과 그래요. 대리 효과. 자, 그래서 이 대리권 관계는요, 갑과 을 사이의 관계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대리권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거냐? 이 대리권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대리권의 뜻, 그 다음에 대리권의 발생 원인, 그 다음에 대리권 행사가 불명확했을 때 권리 행사의 범위, 그래서 대리권 행사의 범위죠. 대리권 행사의 범위, 그 다음에 권한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 행사의 제한, 그래서 자기계약이라든가 쌍방대리의 원칙적 금지, 그 다음에 공동대리에 의한 제한, 대리권 남용에 의한 제한이 나오죠.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 사유, 요걸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대리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대리권이라고 하는 거, 요 대리권은요, 본인을 대신해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이죠. 따라서 이 대리권은요, 타인, 여기서 타인요, 을 대리인이 아닌 타인 본인을 대신해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으로서
권리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대리권이라고 하는 뜻 나와 있죠. 따라서 타인, 본인 값을 갖다가 대신해서 의사표시를 갖다가 대신해주는 지위 또는 자격으로서 권한에 해당한다. 권한에 해당하는 거니까 권리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다. 따라서 대리권은 법에 의해서 강제 실행을 갖다가 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때 이 대리권 발생 원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대리권 발생의 원인은요. 의사표시가 있으면 임의대리,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정대리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이 법정대리는요. 반드시 본인 값하고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선임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지정을 해가지고 친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때 법정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 규정에서 발생이 되지만 반드시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임의대리인의 발생 원인인데요. 임의대리권의 발생 원인 이것은요. 당사자의 기초적 내부관계 또는 수권행위와 같은 의사표시로서 뽑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본인의 의사로서 뽑는 걸 임의대리라는 말을 쓰고요. 법정대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의사표시를 본인이 할 수가 없어요. 상태가 안 좋으니까 법 규정에서 법에 하는 거죠. 따라서 의사표시가 있으면 임의대리, 없으면 법정대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사자가 직접 대리권 주는 경우 내가 X라고 하는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 토지를 갖다가 내가 능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니까 당신이 나를 갖다가 대신해서 팔아주면 좋겠네. 당신이 나를 갖다가 대신해서 매매 좀 해줘 라고 청약을 했을 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무조건 팔아드리겠습니다. 대신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의무는 없어요. 따라서 내가 바쁘지 않으니까 대신해 드릴게요 라고 승낙을 해야 되겠죠.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대리권 드릴게. 이렇게 관계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나 좀 대신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청약을 하고 내가 기꺼이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승낙을 했을 때 믿고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권한을 준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를 갖다가 우리는 기초적 내부관계, 원인관계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일방적으로 대리권을 갖다 주는 걸 갖다가 우리는 수권행위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서 기초적 내부관계 그 다음에 수권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기초적 내부관계는 요거는 원인이죠. 대리권을 딱 발생시키기 위한 원인이고 요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위임계약과 유사하죠. 그 다음에 수권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권행위는 뭐요? 일방적으로 대리권을 갖다가 발생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수권행위는요. 이미 그 이전에 대리권을 갖다가 행사하겠습니다.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승낙을 했으니까 수권행위는 별도의 승낙을 다 받을 필요가 없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277쪽에 정리하셔요.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입니다. 수권행위란 상대방 즉 대리인 될 자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로 파악한다. 이걸 갖다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래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러한 수권행위는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니까 의사표시로 하는 거죠. 따라서 분류식행위입니다. 그래서 본인 값이 의사표시로서 대리인한테 대리권 주는 수권행위는 요식행위다 그러면 안 돼요. 따라서 반드시 위임장을 갖다가 써줄 필요는 없어요. 야, 내가 지금 당장 급한데 네가 알아서 다 해줘. 이렇게 구두로 하는 것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때의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고 요거는 위임장을 갖다가 요건을 한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임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또 그놈이 위임장을 다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100% 대리권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 위조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요. 이 기초적 내부관계하고 수권행위는 엄격하게 구별이 되죠. 기초적 내부관계는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수권행위는 단독행위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고 기초적 내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권행위가 없으면 대리권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기초적 내부관계하고 수권행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초적 내부관계와 수권행위는 완전히 다른 거니까 구별이 되니까 이걸 한꺼번에 똑같이 저지를 수도 있고 요걸 시간 차이를 갖다가 두고 따로따로 저지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식당에 가가지고 백지 임장을 딱 작성을 하면서 여기다가 너 대리권 요거 대리인으로 써. 그랬을 때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쓰게 되면요 승낙과 동시에 수권행위가 발생을 하죠. 그러나 월요일날 전화를 해가지고 대신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바빠서 그 대리권 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그 관련 서류를 목요일날 보내드릴게요 라고 한 경우 그러면 이때 월요일날 승낙이 됐죠. 그러나 목요일날 보내줄 그 사람이 수요일날 전화를 해가지고 목요일날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내가 바쁜 게 끝났으니까 내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기초적 내부관계는 있었어도 수권행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요. 수권행위 요것이 없는 한 절대로 대리권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구별이 된다.
숙권행위에 무인성 또는 유인성이 있습니다. 숙권행위가 요것이 원인이 잘못돼가지고 숙권행위가 요것도 잘못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주는 기초적 내부관계가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 또는 강박이 있었을 때 숙권행위도 따라서 취소가 돼버리면 원인이 잘못됐으니까 결과도 잘못돼서 대리권이 없는 거죠. 요걸 유인성 그래요. 그래서 기초적 내부관계가 취소 또는 해제가 됐을 때 역시 대리권도 사라진다. 요거는 대리권이 사라졌으니까 무권 대리 바뀌어가지고 본인이 되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유인성은 본인보호제도. 그러나 요 기초적 내부관계 요것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대리권을 갖다가 준 건 그대로 놔둔다. 따라서 대리권을 그대로 놔두니까 요때는 요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했으니까 그 대리권이 유효가 되죠. 따라서 요거는요 무인성이 되는 거예요. 무인성. 자, 그래서 이렇게 유인성하고 무인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본인값이 X라고 하는 토지를 갖다 이렇게 팔아주세요. 내가 대신해 드릴게요. 대리권 줄게. 해가지고 을이라고 하는 요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주었는데요. 본인값의 이름으로 상대방 병과 이렇게 계약을 해서 X라고 하는 토지를 넘겨줬는데요. 요 기초적 내부관계를 갖다가 착오라든가 그 다음에 사기라든가 강박이라든가 요걸 취소를 했어요. 요걸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물가 되니까 요것도 따라서 사라진다. 요것도 따라서 사라졌으니까 요거는 무권 대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 값이 X토지 되돌려받는다. 요게 유인성이라는 얘기예요. 근데요, 요거는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대리권은 그대로 있다. 따라서 대리권이 있으니까 요건 그대로 유효. 병이 여전히 소유권을 따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무인성이죠. 그래서 유인성은 본인이 되찾아가는 거니까 본인보호제도. 그 다음에 무인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 대리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니까 요 상대방이 소유권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요때는 무인성은 상대방 보호제도 거래 안전과 관련된 것이다. 그 다음에 숙권행위 해석입니다. 숙권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니까 의사표시 해석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숙권행위 해석은 법정 대리와 달리 본인이 대리권을 다 준 거니까 본인이 준 숙권행위 의사표시를 해석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해석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숙권행위 하자죠. 이 숙권행위는요. 본인, 갑이, 대리인, 을에게 권한을 주는 거니까 갑과 을의 문제입니다. 갑과 을에서 문제가 되면 본인 갑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본인 갑이 대리권을 따가 줄 필요가 없는데 착오라든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서 대리권을 주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본인 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숙권행위 갑과 을 사이에서 문제가 되면 누굴 기준으로 한다? 갑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대리행위에서 을과 병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누굴 기준으로 한다? 이때는 대리인 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대리권 행사의 범위가 있습니다. 대리권 행사의 범위는요. 법정 대리는 법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한 거죠. 따라서 법정 대리는요. 본인이 의사표시로서 선임한 것이 아니니까 이때는 법정 대리는 법 규정의 해석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법 규정을 해석을 해서 이렇게 대리권 줬으니까 법을 해석해서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나 임의 대리는요. 법 규정에 의한 게 아니죠. 기초적 내부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것도 아니에요. 이때는 숙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한 거니까 숙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숙권행위 해석은 의사표시 해석이죠. 자, 근데요. 문제는 법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 행사를 했다가 그 범위를 했다가 확인할 수도 있고 숙권행위 임의대리에 있어서는 의사표시 해석을 통해서 이때 대리권 행사의 범위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대리권 행사의 범위를 갖다가 불분명했을 때 도대체 그 대리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법정 대리가 되었든 간에 임의 대리가 되었든 간에 이 법정 대리 임의 대리가요. 그 권한 대리인이 갖고 있는 요 권한 행사의 범위가 아주 명확했을 때는요. 이때는요. 118조 보충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어요. 왜? 법이 시키면 법이 시킨 대로 하고 본인이 시키면 본인이 시킨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했을 때는 대리권 행사의 범위가 명확했을 때는 118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요. 법정 대리가 됐던 임의 대리가 됐던 권한 행사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가 있어요. 법이 분명히 법에 의해 가지고 대리권, 관리 권한을 줬는데요. 무엇을 줬는지 모르는 포괄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 부재자 재산 관리죠. 그 다음에요. 본인이 직접 대리권을 다 줬는데 막연하게 계약 체결 대리권 드릴게요. 그러면 이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게 불명확할 수가 있죠. 따라서 요 권한 행사의 범위가 명확한 게 아니고 불명확했을 때에는 우리는 민법 제118조 규정을 갖다가 요걸 갖다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요 118조 규정은요. 불명확한 부분을 갖다가 채워준다 그래서 보충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따라서 요 보충 규정은요.
명확하거나 표현들이가 성립했을 때는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대리인의 대리권 행사가 불명확 했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게 한다 그랬죠. 보이게 요거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안 보이니까 보이게 한다 그랬어요. 보존행위죠. 그 다음에 이용행위가 있고요. 계량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존행위는 현상유지니까 언제나 무제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보존행위는 현 상태를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니까 언제나 무제한으로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때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거 5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건물의 유지 보수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갖다가 하는 경우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행위, 그 다음에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 그 불법행위를 저지른 나쁜 놈한테 물어내라고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죠. 그 다음에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행위, 그 다음에 이용계량행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용계량행위는요, 요거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이용계량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물건이라든가 권리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아야 돼요. 따라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물건이라든가 권리 요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따라서 성질을 갖다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가능한 거죠. 성질이 변화되지 않아서 허용할 수 있는 거, 성질이 바뀌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느냐? 3가지가 있습니다. 황무지를 쓸모있는 땅으로 개간하는 경우죠. 개간하는 경우. 그 다음에요, 공짜로 빌려주는 사용대차를 임대료 받을 수 있는 임대차로 전환하는 경우. 그 다음에요, 무이자로 돈 빌려준 무이자부 소비대차를 갖다가 이자 받겠습니다. 이자부 소비대차로 바꾸는 거. 요거는 허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안 되는 게 있어요. 못하는 거. 요거는요, 물건이라든가 권리 그 자체의 성질이 바뀌는 거라 그랬죠. 따라서 형질 변경하는 거. 이 형질 변경은요, 물건 자체가 바뀌는 거요. 본인이 갖고 있는 전이라든가 답을 대지로 조성하는 거. 대지로 조성하게 되면요, 보통 경제적 가치가 30% 이상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질이 바뀌는 거니까 형질 변경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이라든가 답으로 조성되어 있는 걸 갖다가 대지로 바꾸는 거, 이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어떤 게 있느냐? 임치계약이죠. 임치를 갖다 이렇게 깨버리는 거. 그래서 어떤 게 있느냐? 예금을 갖다가 인출하는 행위죠. 예금은 보관시킨 거죠. 이걸 갖다가 인출하는 행위. 이건 성질이 바뀌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처분행위는 못합니다. 따라서 권한행사의 범위가 불명확한 사람이 권리를 처분하거나 물건을 갖다가 팔아버리거나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요, 이거는 못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막연하게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갖다 주었다 그러면은요, 체결 대리권은요,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으면, 별도의 내용,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요, 계약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대금 수령 권한도 있고 날짜 연기권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인 갑이 단순히 X 토지를 갖다가 매매해 주세요라고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는 매매 대리권을 갖다가 주었다고 한다면, 이때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본인 갑의 이름으로 상대방 병하고 계약을 갖다 진행을 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요, 상대방으로부터 대금도 수령할 수가 있고, 돈 받을 권한, 대금 수령권이 있으니까 날짜를 갖다가 연기해 줄 수 있는 날짜 연기권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 계약 체결 대리권 그러면요, 계약을 유지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가 있어요. 유지시켜주는 거. 돈을 받아도 계약이 유지가 되고요. 날짜를 갖다가 미뤄줘도 연기해줘도 역시 그 계약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는 대금 수령권, 날짜 연기권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계약을 딱 유지해주지 않고 없애버리는 거, 해제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취소권과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 대리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한행사의 범위가 불명확한 대리인이 날짜를 갖다가 연기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날짜를 갖다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땐 대리인이 직접 취소도 할 수 있고 해제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권한행사의 범위가 불명확했을 때는 해제 취소는 못하고 대금 수령권하고 연기권은 갖는다. 그 다음에요, 279쪽 전부 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 행사의 제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80쪽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대리권을 딱 갖고 있으면 그 대리인은 대리권 행사가 무제한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3가지가 있죠. 자,
대리권을 갖고 있는데 이 대리권 행사의 제한이 있는 거예요. 제한. 대리권 행사의 제한은요. 세 가지가 자기계약, 그 다음에 쌍방대리, 요걸 갖다가 원칙적으로 금지하죠. 자기계약은요. 본인하고 대리인이 직접 계약하는 거예요. 본인이 땅 사줘 그랬더니 대리인이 자기 토지를 팔아버리는 경우,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본인이 땅 사줘 그랬더니 대리인 땅을 딱 파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이 땅을 팔아줘 토지를 갖다가 매매할 수 있는 대리권 줬더니 대리인이 직접 사는 경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 자기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과 대리인이 직접 계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쌍방대리는요. 요거는 대리인이 본인과 상대방을 동시에 대리하는 거죠. 그래서 쌍방대리는 대리인이 본인과 상대방을 동시에 대리하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또 대리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래서 124조 나와 있죠.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은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승낙과 상관이 없이 단순 채무 이행일 때. 단순 채무 이행은요.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없이 뒷마무리해 주는 거죠. 사후 결제행위예요. 따라서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이 매수인 대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매도인 대리할 수도 있고, 법무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대리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한 도래가 된 채무의 변제. 요 채무 변제, 이것도 다툼이 없는 거니까 채무 변제도 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나 기한이 도래한 것이니까 기한이 미도래한 경우, 그 다음에 소송이 진행 중인 거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날짜가 된 거 단순 채무 변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 판결에 근거해서 법원의 판결문이 떨어졌을 때 변호사가 쌍방을 갖다가 대리해가지고 배당에 참여하는 경우, 배당 참여죠. 요 배당 참여도 요것도 자기계약상방대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주식의 명의개설가 있을 때 그 명의개설도 역시 쌍방대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친권자가요. 미성년 자녀한테 증여를 했다가 하는 거 이것도 자기계약이지만 친권자가 미성년자한테 증여하는 자기계약은 미성년자한테 권리만 주는 거니까 이것도 유효라는 걸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부동산 경매 절차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의 입찰 대리인 되는 것은 처음부터 무효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러나 대물변제라든가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부동산 입찰, 그 다음에 기한 미도래의 채무변제, 그 다음에 소송 중인 상계 이러한 것들은 자기계약상방대리 못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기계약상방대리를 했다가 위반을 하게 되면 그 위반의 효과는요. 처음부터 자기계약상방대리 못한 자가 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원칙이 무권대리입니다. 따라서 자기계약상방대리 요것을 갖다가 위반을 했을 때에는 원칙은 무권대리,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소급해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무효가 되는 거죠. 같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공동대리에 의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 공동대리에 의한 제한인데요. 공동대리는요. 처음부터 대리인이 두 사람 이상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공동대리가 있습니다. 공동대리라고 하는 것은요. 대리인이 몇 명? 두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각자들입니다. 각자들이. 소리는요. 대리인이 두 사람 이상 있거나 대표자가 두 사람 있을 때는요. 이때는 원칙은 각자들이 각자 대표가 원칙이에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때 대리인이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리. 공동대리는 어떠한 경우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 때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같이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본인이 대리인들한테 특약을 갖다가 맺은 경우. 그래서 법 규정에 의해서 공동대리가 되는 것은요. 친권행사입니다. 이 친권행사는요. 미성년 자녀가 성년자가 될 때까지 그 부모님 친권자가 공동으로 대리하는 거죠. 그래서 친권행사는 법 규정에 의한 공동대리가 원칙입니다. 부 또는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부와 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본인이 특약을 했다는 한 거죠. 그래서 본인 갑이 대리인들자들한테요. 내가 지시한 것만큼은 같이 해주세요라고 특약을 하게 되면 이때는요. 네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유 나는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 빠져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본인이 대리인이 될 자들한테 대리권을 수권을 했다가 하면서 내가 지시한 것만큼은 같이 해주세요. 특약을 했다가 하게 되면 이때는 당연히 공동대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면 각자 대리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때 본인 갑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하고 이렇게 공동대리가 있게 되면 이 공동대리에 의한 제한은요, 능동대리일 때만 이쪽에서 의사를 갖다 결정을 해가지고 한 놈이 가는 거죠. 따라서 공동, 함께라고 하는 것은요, 의사표시를 갖다가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의사의 결정을 공동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결정을 갖다가 같이 하고 표시가 된 건 한 사람만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의 공동이고 표시의 공동이 아니다. 근데요, 상대방이 결정해서 받는 수동대리는요, 이쪽에서 결정한 거니까 세 놈이 전부 다 뛰어나갈 필요는 없죠. 따라서 공동대리에 의한 제한은요, 능동대리일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수동대리일 때는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같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근데요, 이 공동대리의 제한을 갖다가 위반을 해가지고 대리인 한 놈이 저지르게 되면 행위 당시에 다른 대리인이라든가 본인이 알았을 때는 추인이 되는 겁니다. 알고도 가만히 있었으니까. 근데요, 행위 당시에 모르고 뒤늦게 알았을 때는 안 것만 가지고 추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대리를 갖다가 위반을 해가지고 한 놈이 멋대로 저지르게 되면 원칙은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무권대리. 혼자서 못하는 사람이 저질렀으니까. 근데요, 행위 당시에 이미 다른 대리인이 알고도 가만히 있거나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을 때에는 알고도 가만히 있었으니까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뒤늦게 알았어요. 뒤늦게 알았을 때에는 추인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동대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놈이 멋대로 저지르게 되면 이때는 원칙이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대리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같이 할 수 있는 기본적 대리권 갖고 있으니까요.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저놈이 혼자 할 수 있어라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126조 권한초과의 표현들이가 성립한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요, 283쪽에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대리권 남용은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